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가 되겠습니다. 종부세, 뜨거운 감자죠. 종합부동산세를 국토균형세로 바꾸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상속세보다도 최악의 세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바로 징벌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상속세는 한 번 일어나잖아요. 돌아가시면. 그렇지만 종부세는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죽을 때까지 매년 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최악의 세금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러한 종부세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요, 종부세 명칭마저도 바꿨는데 과연 최악의 세금, 종부세 개가천선할 수 있을까요? 이름만 바꿔서 종부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는요,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 탄생했습니다. 지금까지 17년 동안 지속됐는데 이번에 발의로 혹시라도 종합부동산세가 국토균형세로 바뀐다면은 17년 동안에 그 운명을 달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토균형세로 걷어들여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요. 민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를 현행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인하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세율 인하는 한정적으로 그다음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현행 종합부동산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2주택 이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과표가 3억 원 이하일 때는 0.6%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94억 원 초과할 때는 3.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거나 아니면 3주택인 경우에는요. 징벌적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3억 원 이하일 때는 1.2%로 두 배죠. 그다음에 6억 원 이하일 때는 1.6%로 두 배인데 중요한 것은 또 12억 원 이하일 때는요. 그 1.2에서 2.2고요. 그다음에 50억 원 이하일 때는요. 두 배가 아닙니다. 거의 세 배에 육박하는 3.6%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94억 원 이하일 때도 5.0%로 두 배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농특세가 20% 추가되다 보니까 1주택자인 경우에는 3.6%고요. 매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3주택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인 경우에는 무려 매년 7.2%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번에 개정안에서는요.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일 때는 반으로 줄였습니다. 0.6%. 1주택하고 동일하죠. 그 다음에 6억 원 이하일 때는 0.8%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줄이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된, 한정된 어떤 종부세율 인하 조치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다주택자의 과세 표준 합이 12억 원 이하일 때만 적용하고 12억 원을 초과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과연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자가 과세 표준이 12억 원입니다. 이럴 경우에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은 100%고요. 그 예전에는 1.6% 해서 그다음에 120만 원 누진 공제를 하니까 1,800만 원이라고 하는 종부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20% 농특세까지 포함한다면요. 무려 2,160만 원이라고 하는 종부세를 매년 부담하고 또 증가된 또 종부세를 계속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절반 정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1,080만 원 정도로 절감될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아니죠. 뭐냐면 12억 원 과세 표준인 사람은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절감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공시 가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절감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칭만 바꿔서 지방세로, 국세에서 지방세로 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부세에 대한 이러한 개정안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정해진 틀 안에서만 개정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조삼모사 형식의 절감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일부 구간에서 제한된 세율, 그 다음에 제한된 12억 원 이하일 때만 적용하다 보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절감하는 척 하지만
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폭탄은 여전히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 있는 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부세에 대한 개정 방안은 이래야 됩니다.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단일 세율로 과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만큼만 추가 부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종부세는 폐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요. 재산세 반영으로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것인데요. 당연히 폐지돼야 되겠지만은 개정안은 요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법 개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면 꽤 오랫동안 매년 종부세 고문에서 해방되기 어렵고요. 항상 양도세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라고 하는 엄청난 어떻습니까? 주택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에서 헤어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를 해소하려면요. 당연히 다주택 상태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해소 방안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증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양도한다면요, 양도세 부담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1년 동안 양도세 중과 조치에 대해서 유예를 하고 있지만요, 최고 49.5% 세금은 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주택이 많은 경우에 재산도 많겠죠. 이랬을 때 양도를 했을 때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요, 상속세 부담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도하지 않고 만약에 증여한다. 이랬을 때는요, 증여세가 또 폭탄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폭탄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증여하는 경우에는요, 취득세 중과 부담이 있습니다. 최고 13.4%까지 취득세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하는 것보다 증여하게 된다면요, 나중에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양도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주택자는 양도하지 않고 증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증여할 때는 고려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주택을 증여할 것인가? 두 번째는요, 누구들한테 증여할 것인가? 세 번째는요, 얼만큼씩 증여할 것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어떻게 증여할 것인가?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요, 부담부 증여, 채무를 끼고 증여할 것인가? 아니면 채무는 증여자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증여할 것인가? 다섯 번째는요, 어느 때 증여할 것인가? 올해 증여할 것인가? 내년도에 증여할 것인가? 내년도는 초에 증여할 것인가? 4월 말 전에 증여할 것인가? 아니면 6월 1일자 전에 증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증여해야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 증여하게 된다면요. 혹대로 갔다가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 증여한 것은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 손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맞춤식 절세 방안, 절세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증여 스킬을 다양하게 발휘하고요. 납세 대책을 세워주고 추후 상속세 및 양도세까지 고려해서 증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부세 개정 방안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종부세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